복지 수혜자들의 영주권과 비이민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 부조 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폴란드 아우슈비츠 나치 강제 수용소 해방 75주년을 맞아 반유대주의 범죄 퇴치 결의안이 발표됐습니다. 저소득층 시민이 반값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페어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됩니다. 뉴저지 리얼 아이디 발급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내 업소 화장실 이용이 쉬워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대학생 20명이 공항에서 강제 출국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슈퍼볼 티켓 가격이 평균 9,000불로 치솟았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시 일원 대학들이 봄 학기를 개강합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은 대학들의 경우 방학이 끝나고 유학생들이 대거로 학교로 돌아오면서 우한 폐렴 확산 막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소재 뉴욕대학교의 경우 미 전역에서 가장 많은 19,000명의 유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뉴욕대학교는 중국 우한에서 온 학생들의 우한 폐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헬스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도 5,800명의 중국 유학생에게 열이 나거나 기침, 호흡곤란의 증상이 나타나면 학교 측에 알려달라고 공지를 한 상태입니다. 코넬 대학교도 우한 폐렴이 의심될 경우 반드시 의료진을 찾아달라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전달했습니다. The threat to the general public United States is still very low. And we have to stay constantly on top of it, and we have to be prepared in case the number of infections increases or if our risk to general population of the United States increases. It's spread by droplet, by sneezing, coughing, but we're still not sure. It could be airborne, we're still investigating, and it could be spread through the fecal-oral route, that is through gastrointestinal means. It can be hard to differentiate flu from coronavirus. The symptoms can overlap. It's fever, cough, malaise, weakness, you can have diarrhea, nausea, etc. We have tests that can be done readily available in all hospitals for the influenza. However, if you want to be tested for coronavirus, at this time it has to go to the CDC. We also have, as you know, a very active Korean medical program. 우한 폐렴이라고 불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열이 나고 마른 기침으로 이어지면서 일주일 이내 호흡곤란 증세에 시달리게 됩니다. 현재 미국 내 우한 폐렴 확진자는 5명이고 뉴욕을 포함한 26개 주에서 110명의 의심 환자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우한 폐렴의 공포도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안전 수칙을 유념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복지 수혜자들의 영주권과 비이민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적 부조 개정안이 결국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공적 부조 규정 시행을 허락해 줄 것을 요구한 긴급 상고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진영대로 나뉘어 보수 진영 대법관 5명이 찬성을, 진보 진영 대법관 4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8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공적 부조 개정안은 27일부로 즉각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공적 부조 개정안은 저소득층 이민자들에게 영주권과 비이민 비자 발급을 불허함으로써 저소득층의 합법 이민을 획기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방 보조 생활보조금과 빈곤층 현금 지원, 주정부 일반 보조금, 메디케이드 요양시설 이용, 저소득층 영양보조 프로그램 등 직접적 현금성 복지 수혜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섹션 A 주거 지원 등 비현금성 복지 수혜도 포함됩니다. 시행일로 3년 이내에 12개월 이상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영주권과 비이민 비자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2가지 이상을 2개월 이상 받은 경우에도 영주권 기각 사유에 해당됩니다. 해당 규정은 시행 전 뉴욕주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시행 중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뉴욕 관할 제2순회 항소법원에서
하급 법원 유지 판결을 내리면서 계속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상위 법원인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행중지 가처분이 무효화되면서 일리노이를 제외한 미 전역에서 시행되게 됐습니다. 저소득층, 고령자, 미성년 아동 등이 영주권이나 비이민 비자 심사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 아우슈비츠 나치 강제수용소 해방 75주년을 맞아 세계 각국 지도자들과 유대인 대학살 생존자들이 희생자들을 기렸습니다. 반유대주의 부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연방의회에서도 이를 추모하는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미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대인들이 해방된 1945년 1월 27일로부터 75년이 된 날 그레이스맥 연방 하원 의원은 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일을 기리는 결의안을 연방 하원에 상정했습니다. 이는 나치 정권에서 희생된 600만 명의 유대인을 기리고 반유대주의 범죄를 퇴치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홀로코스트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상정됐습니다. 그레이스맥 의원은 미국은 지속적으로 반유대주의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다음 세대들에게 이 같은 일은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상원에서도 5명의 상원의원이 결의안을 상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결의안이 반유대주의 형태를 띠는 증오범죄 급증을 막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TV 뉴스 정미진입니다. 저소득층 시민이 반값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페어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연방 빈곤선보다 소득이 낮은 시민까지 대상을 확대합니다. 자세한 소식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대중교통을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더 시리즈 페어스 프로그램을 작년 4월부터 시작하고 뉴욕 시립대 재학생, 참전 군인, 푸드스탬프 수혜자에 한해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제는 1인 가족 기준 연소득이 12,760달러가 안 되거나 4인 가족 기준 26,200달러 이하인 소득층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이미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수십만 명이 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회 탑승권, 7일 무제한 탑승권, 3일 무제한 탑승권 등 모두 반값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30일 무제한 메트로카드의 경우 월 127달러에서 50% 할인된 63달러 50센트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수혜 대상자 확대 정보를 한국어 등 11개 언어로 홍보물을 제작해 지하철과 버스 정장에 부착해 홍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시 빈곤층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운전면허증인 리어라이즈의 전면 시행 예정일인 10월 1일이 앞으로 8개월가량 남았습니다. 하지만 뉴저지주에서 리어라이드를 발급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 보입니다. 이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차량국은 27일 기준 MVC 32개 지점에서 리얼아이디 예약 발급 서비스를 전면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량국은 현재 웹사이트에서 운전면허 번호, 소셜 시큐리티 번호 등 필요 정보를 기입한 뒤 지점을 선택하게 되면 나오는 일정표에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버긴 카운티의 경우 로드아이와 오클랜드에 있는 차량국 사무소 2곳에서 리얼아이디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4월 24일까지 예약이 꽉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인들의 발급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뉴욕시에서 화장실을 가고 싶지만 상점에서 화장실 개방을 잘 안 하거나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화장실을 대중에게 개방하면 벌금 완화를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은 최근 소매업체들이 시정부로부터 받은 티켓 벌금을 대중들에게 화장실을 개방하는 방법으로 완화해주는 벌금 완화 프로그램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업체들은 대중들이 접근하기 쉽고 안전한 1개 이상의 화장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를 제외한 업소 개장 시간 동안에는 화장실을 오픈해야 합니다. 또한 시정부에서 규정한 청결도도 유지해야 합니다. 마크 비베리토 전 시의장은 뉴욕시의 공공 화장실 접근성은 항상 시급한 문제였다며 소매업체는 벌금을 피할 수 있고 시민들은 화장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니 윈윈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겨울방학 단기 연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려던 한국 대학생 20명이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됐습니다. 이들에겐 5년간 미국 입국 금지 조치도 함께 내려진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에서 온 대학생들은 지난 12월 30일 LA 국제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입국 거부 통보를 받고 현장에서 구금됐습니다. 당시 그들은 연방세관 국경보호국 한인요원으로부터 한글로 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전체에 대한 정밀 검색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하게 될 활동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당했고 카카오톡 메시지에 인턴십이라는 한글 단어가 발견되자 한국으로 강제 출국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한인 대학생들은 한인 요원에게 그 활동은 인턴십이 아닌 문화교류 영어 체험이며 주 목적은 여행이라고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모든 학생들은 이민 당국의 출입국 시스템의 주의 대상으로 기록됐고 향후 5년간 미국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해당 활동을 주관한 캘리포니아 얼바인 소재 비영리 창업 인큐베이터 피플스페이스 측은 학생들을 구금하고 강제 출국을 시키는 과정에서 외부 통화를 금지하고 사생활을 뒤지는 행위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정미진입니다. 슈퍼볼 입장권 평균 가격이 $9,000까지 치솟았습니다. 다음 달 2일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49어스와 캔자스시티 치프스 간 슈퍼볼 경기 입장권 평균 거래가가 $8,904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낮은 가격에 거래 중인 입장권도 $4,644입니다. 올해 입장권 재판매 평균 가격은 $8,100로 지난해 $4,972보다 약 80% 급증했습니다. 급증한 이유는 티켓 수요가 늘어난 데에 비해 공급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올해 경기가 열리는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하드록 스타디움은 타 경기장에 비해 좌석수가 6,000석가량 적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의 거래 상승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의 티켓 가격은 $9,000를 충분히 넘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지난 26일 맨해튼에서 한 여성이 길을 건너다 SUV 차량에 치여 바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달려와 구조하면서 여성을 구하는 데 성공했고 해당 구조 영상은 온라인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사고 전화 접수 이후 출동해 이 여성을 벨뷰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다며 아직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주말 맨해튼 할렘에서 발생한 트랜스젠더 혐오 범죄 용의자 중 한 명이 체포됐습니다. 그는 트랜스젠더에게 남성이냐 물은 뒤 침을 뱉고 뺨을 때리며 모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외에도 한 여성이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려 하자 욕설과 함께 그녀의 손을 때려 전화기를 바닥에 떨어지게 한 사실도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뉴욕시경은 감시 카메라에 잡힌 용의자들의 얼굴을 공개하고 수배했는데 뉴저지주에서 남성 용의자가 체포돼 신병을 인도받게 됐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주 혐오범죄 태스크포스에 뉴욕시경과 함께 공조해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테네시강의 한 보트 선착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최소 8명이 숨지고 35척의 배가 전소됐습니다. 목재로 된 선착장 전체가 20분 만에 화염에 휩싸였고 정박해 있던 배로 빠르게 번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8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주거용 보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파악되지 않아 희생자 수는 더 늘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다이버를 투입해 수중 수색을 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유통된 아미티 패킹 컴퍼니 간 소고기 제품 2,000파운드가 플라스틱 이물질 오염으로 인해 전량 리콜 조치됐습니다. 이번에 리콜된 간 소고기 제품의 유통기한은 1월 31일로 낫 코드가 0060이고 케이스 코드 11402로 제품의 오른쪽 상단 포장에는 EST6916이라는 제품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쿠바의 한인 이민자의 삶과 정체성 문제를 다룬 영화 헤로니모가 30일 오후 7시부터 뉴저지 리치필드 파크 AMC 영화관에서 상영됩니다. 헤로니모 상영회에는 영화를 만든 전우석 감독이 참석해 관객들과 대화의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라헬 웨딩그룹과 킴스 보석, 왑스텝, 리셉션 하우스 등 웨딩 관련 업체들이 2월 8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퀸즈 플러싱 누던 블러바드에 있는 리셉션 하우스에서 2020년 라헬 웨딩그룹 쇼케이스 앤 패션쇼 행사를 개최합니다.
앤디 바이포드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사장이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바이포드 사장은 다음 달 21일을 마지막으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사장직을 내려놓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임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찰스 랭글 전 연방 하원 의원을 모시고 한국 참전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Hello, Charles Rangel. Nice to meet you. Hi, good to see you. Good to see you. I heard that you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Like, how did you get to partake in the Korean War? Well, I enlisted when I was 18 in the United States Army. In June of 1950, however, we were alerted by President Truman, the Commander-in-Chief, that we were going to lead the United Nations forces to stop North Korea that had invaded South Korea. Quite frankly, I had no idea where Korea was. The North Koreans were very successful militarily. By the time we landed, the 2nd Infantry Division, we were the first ones there from the mainland, and it was very difficult in moving forward, but we were succeeding with the North Koreans. And then, as you know, history made a change. General MacArthur had the famous Incheon landing, was behind the North Korean troops, and then we moved forward rapidly. By September, the 22 nations led by the United States had not only passed the Naktom, the 38th parallel, but had passed Pyongyang, and we were on the Yalu River waiting to go home. I was wounded, prisoners were taken, and I don't have to tell you how terrible it was as millions of people died. Soon thereafter, peace talks were discussed. The lines that were established, the 38th parallel, we returned to. But still there's a communist threat for that area. Not only wa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aved, the ashes of poverty, one of the greatest democracies in the world, and a giant in terms of international trade, and one of America's best friends. Well, I don't know how I survived. We were completely surrounded by tens of thousands of Chinese. I was able to lead about 40 American soldiers from behind the lines. We were surrounded by Chinese for 3 days. My survival on November 30th, 1950 does not compare to the tens of thousands of people that were killed or lost their lives. But the millions of Koreans and Americans and Europeans that died, their death should not be in vain. And we should be committed to a unified Korea. Korea has thousands of years of history, and it was not as two Koreas. That history is one Korea, and that's what we should be fighting for. We landed in Busan in August of 1950. We fought from Busan to the Naktom, to the 38th parallel. We moved up to Pyongyang. Now, we did not go as tourists. We did not visit cities. But we went from the southern tip to the northern tip. We fought our way up. So we didn't visit cities.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찰스 랭글 전 연방 하원 의원을 모시고 한국 전쟁 참전 이야기에 대해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reative Media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